다중주택이 뭡니까? 다중주택. 자, 물어보십니다. 단독주택에 네 가지가 있대요. 종류가. 그럼 뭐냐?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공간. 이렇게 네가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 단독 다가구는 잘 아는데 다중주택은 잘 몰라. 다중주택이 뭡니까? 간단히 말하면은 하숙방. 하숙방입니다. 하숙방. 자, 봅니다. 주로 이제 하숙방은 주로 어디 많이 쓰나 그러면 이런 겁니다. 예로 대학교 앞에 상가가 있는데 상가가 10억에서 안에 꾸지 가지고 차도 안 들어가고 꾸지 가지고 2억까지 떨어졌어요. 그럼 그거 낙찰받아갖고 뭘 할 수 있느냐? 그거는 대학생들을 위해서 다중주택을 하면 좋아요. 다중주택 하면은 주차장법에도 전혀 문제가 없고 그냥 방을 넣어가지고 안에 싱크대만 안 넣으면 돼. 알겠죠? 싱크대 안 넣고 화장실이나 이런 거를 전부 다 그만 그 공동으로 하면 됩니다. 공동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중주택 건축 규제가 완화하는 것은 지금 국토부에서 2월달에 발표했어요. 전세난이 워낙 심하니까 상가를 주거로 바꿔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중주택은 원래 100평밖에 안 되는데 200평까지 해주겠다. 그러고 3계층 예로 1, 2, 3, 4, 5인데 3, 4, 5를 다중주택을 하고 싶다 하면 해주는데 지금은 한 층 더 플러스해서 4계층까지도 200평까지도 해주겠다. 저는 3계층에 100평만 해주겠다 한 것을 거의 2배로 확대한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면 이제 공실 상가 많은 거, 공실이 된 노후된 상가 이런 거를 우리가 싸게 맞춰 받아가지고 돈 벌락 하면은 다중주택으로 바꾸면 된다. 자, 이해갑니까? 자, 이제 그 이야기예요. 자, 요거는 자 주로 이런 겁니다. 19의 7316을 보면요. 자, 상가를 보니까 상가가 이 창동에 이 장사가 그렇게 썩 안 되겠다. 여러분들 마음을 묻는 거예요. 예로 이 건물이 1층은 괜찮은데 2, 3, 4층이나 이런 데 보면은 1층은 그런데 나왔는데 2, 3, 4층이나 이래 된 거는 장사가 안 되는 상가가 있어요. 그런 게 많이 있죠. 우리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 3, 4층에 상가가 있을 때 요것도 보면요. 14억짜리가 9억에 막 떨어지는데 세 번째 64% 떨어지는데 일반 상업지입니다. 상업지이고 일반점으로 해서 지금 여기 요거는 2계층이죠. 전에는 5계층 중에서 3계층만 되는데 4계층이라도 해주겠다. 100평이 아니고 200평까지도 다중주택을 허용하겠다 그런 것은 전세난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요거를 봅니다. 수도권의 주택 공급 기반 하는. 근데 지금 이게 제가 안 물어봐서 모르겠는데 수도권만 되는 건지 창원도 되는지 이거는 내가 모르겠어요. 지금 안 물어봐서. 자, 그래서 자 우리 국토부에서 이야기입니다. 1인용 주거 공급을 활성화해야 되는데 공실 오피스 상가를 LH나 SH에서 매입해서 1인 주거용 장기 공공 임대주택으로 전환했다. 상가를 사가지고 LH 사가지고 주거로 풀겠다 이 말입니다. 지금 알겠죠? 그러려면은 우리 수도권에 상가는 남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더합니다. 지금 난립니다. 상가가 임대가 안 나와가지고 막 전부 다 난리죠. 집주인한테 전화 걸고 뭐 착한 임대해 주세요. 몇 달 좀 빼주세요. 뭐 이런 전화를 받는 거죠. 하는데 그거를 주거는 또 없고 상가는 넘치고 그러면 상가를 주거화 해가지고 규제를 완화시키면 어떤 이야기입니다. 그죠? 물론 그럼 상인들이 반발이 좀 있긴 있겠지만은 용도 활성화를 위해서 오피스 상가를 주거로 해주겠다. 그래서 주차장 정설도 면제를 하고 편의시설도 공급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맨 밑에 보면 있어요. 다중주택에 대한 건축 규제를 완화해서 공유형 주거 공급도 활성화했다. 자,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다중주택 건축 규제를 제가 국토부 갔어요. 이렇게 찾아보니까 330을 660, 100평을 200평 하겠다. 3계층에서 4계층으로 완화하겠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죠? 나라 국토부. 이거 전화하면 해보면 됩니다. 창원도 되는지 그건 모르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다중주택이 지금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겠다. 다중주택. 하숙방, 일명 하숙방. 그죠? 하숙방입니다. 그 다음 대지 낙찰 후에 경매 잔금 대출 한도가 얼마냐?
자 봅니다. 우리 수강생이 한 2천만 원 뛴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땅을 낙찰받고 16에 5304에 봅니다. 아버지가 주남 저수지 옆에 있는 땅을 많이 좋아했어요. 좋아해가지고 요거를 낙찰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창구 동업 석산리 해가지고 이 땅이 여보 큽니다. 310평에 조그마한 주택 하나 있고 이래가지고 요거를 이제 낙찰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낙찰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받았는데 문제는 이래 받았는데 이 위치가 주남 저수지 옆입니다. 상당히 막 일반인들이 선호하는 이런 땅이 되겠습니다. 선호하는 땅이 되는데 자 문제는 이겁니다. 1차에서 낙찰됐어요. 낙찰이 됐는데 자 여보야 몇 등 했노? 1등. 얼마 더 썼노? 1억 더 썼다. 2등하고 차이 얼마나인데 9천만원. 벌써 싫어지죠? 그죠? 2등은 1,000만원도 더 안 쓰는데 그럼 당신 700만원 더 썼으니까 2등 됐는데 당신은 1,000만원 더 썼는데 말로 1억씩 더 썼노? 이렇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또 문제는 이겁니다. 대출을 여기서 70% 해줍니까? 여기서 70% 해줍니까? 여기서 하는 거죠. 그죠? 여기서 70%를 해줘야 되니까 대출이 지금 내가 30% 정도 가지고 있다면 여기서 가 있는데 1억을 더 썼으니까 요거는 완전 100% 자기 자금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해가죠? 그게 돈이 또 안 딸려나요. 일단은 돈이 또 이게 1억이 쉽습니까? 그죠? 좋다고 낙찰가 높게 잡았는데 3억 3천 여기서 70% 해주면 되겠는데 감정가서 해준다면 자 조심해야 돼요. 자 우리 수강생 봅니다. 엊그제 그 우리 전라도 공에 요거를 우리 수강생 문자 왔어요. 원장님 요거 낙찰 받으면은 대출이 얼마쯤 되는가 물어봅니다. 요거 저는 봤죠? 많이 들어왔죠? 공에 저렇게 해수장 옆에 있는 거. 자 이리 낙찰 받으면은 대지라서 대출은 잘 주고 싶은데 여기에서 70%입니까? 여기서 70%? 이거 70%죠? 그럼 이름 많이 쓰면은 이거는 완전 100% 지동 갖다 내야 됩니다. 그거 조심해야 돼요. 자 지난번에 우리 93면에 로브랜드가 개통되기 전에 제가 우리 수강생들 차를 가지고 전부 다 그 로브랜드 주변에 땅 보러 갈 사람은 전부 다 집합했더니 한 45명 왔어요. 공유적 사무실에. 완전 막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자 그런데 한 4-2군 땅을 봤는데 농지를 200평인데 평당 100만원에서 2억을 달라 이 나이입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자 2억을 주는데 저 김소장 대출은 대강 얼마 될까 이랬더니 한 7천만 원밖에 안 된대요. 그럼 2억이면 우리가 보통 할 때 뭐 70% 1억 4천 돼야 될 거 아닙니까? 7천만 원밖에 안 된대요. 왜 그러나 했더니 감정은 1억밖에 안 된대. 지는 알거든. 중개사 매년 12년 했으니까 감정은 1억밖에 안 되는데 지금 땅값이 막 오르다 보니까 2억에 매매가 돼서 그렇지 감정은 1억밖에 안 되니까 1억 곱하기 70 보면 7천밖에 안 된대. 그럼 내가 2억에 사면은 매매 계약서 2억짜리 쓰고 은행 갔다 해서 1억 4천은 대출이냐 그게 아니다 말입니다. 자 아시겠죠? 땅 살 때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게 속이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또 봅니다. 그래서 대출 금액을 잘 산정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세입자가 낙찰을 받고 상계를 원하고 싶다. 자 이런 거죠. 전세 돈을 안 줍니다. 집주인이 깡통 전세 비싸게 돼가지고 안 주고 집 연락도 안 되고 핸드폰도 안 받아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행불이 돼가지고 막 연락이 안 돼. 집주인이 나는 전세 받아고 유니시티 이사를 가야 되는데 큰일 났어요. 한번 봅니다. 19에 104477 그럼 그때 이러면 어찌해야 됩니까? 집주인이 일할도 안 되고 캄보디아 갔는지 필리핀을 갔는지 연락이 안 됩니다. 자 봅니다. 여기 다세대 빌라에 전용이 15평인데 1억 5천이 7,600달러입니다. 그죠? 이게 이제 예로 이런 이제 다세대가 뭐 경매 놓으세요. 나와가지고 움직이는데 다세대가 자 문제는 여기 세입자가 전세를 1억을 줬어요. 1억을 줬어요. 줬는데 소유자가 잠적을 해가지고 이 소유자가 연락이 안 됩니다. 1억을 줬는데 2016년도 7월 6월 달에 줬습니다. 주고 2년이 지나가지고 유니시티 분양을 받아서 나가고 싶은데 연락이 안 돼. 예를 들면은 매매가 8천쯤 되니까 그만 지금
이 돈이 또 마련도 안 되고 그런가 봐. 자, 그러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그냥 퇴거하면 큰일 나죠. 전입 확정해놨는데 퇴거하면 완전 꽝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자, 그래서 하는 것이 우리 주택 임차권 등기입니다. 아시겠죠? 주택 임차권 등기를 하는 거예요. 세입자 입장에서는 안전을 제대니까 주택 임차권 등기를 합니다. 하고 또 그 다음에 그런다고 해서 돈 주는 겁니까? 안 주죠. 경매 내야 되겠죠. 경매 넣으려고 하면은 그때 하는 것이 이제 여기에 강제기면 넣으려고 하면은 여기에 판결 정본이 있어요. 판결문. 그러면 주로가 지급명령 신청한다 이거죠. 지급명령 신청합니다. 지급명령 신청하고 판결을 받으면은 그거를 가지고 판결 정본을 가지고 강제 경매를 합니다. 그죠? 우리 강제 뭡니까? 판결문 가지고 하면은 강제 경매고 건조당에 약하는 것은 임의 경매고 이해가시죠? 자, 그래갖고 경매를 넣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1억짜리 세입자가 완전 선순입니다. 선순인데 가격이 자꾸 떨어져요, 이게. 그죠? 7,200 떨어지면은 그럼 여러분 낙찰 받으면은 2,400 정도 모자라죠? 그게 뭡니까? 그게 인수죠, 인수. 그죠? 그걸 우리가 인수랍니다. 인수. 그럼 2,500 정도 모자라니까 여기 인수입니다. 그러면은 이 세입자 입장에서는 조금 탐이 나요. 뭐 사고 싶은 생각이 난단 말입니다. 어차피 전세는 깨진 거고 내가 막 소유자로 해서 다음에 조금 달릴 때 1억 2천이나 1억 5천에 팔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예감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찌 됩니까? 세입자 입장에서. 그러면은 낙찰 받습니다. 지가 배당 요구까지 겸해 넣었으니까 어차피 돈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낙찰을 요번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럼 제 같으면은 전세가 1억이니까 요 정도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그죠? 만약에 여기에 들어가면은 9,600에 낙찰을 받으면은 낙찰 받고 어차피 지가 받을 거죠. 제가 받는 그러면은 낙찰 받고 해야 될 일이 뭐 하나 뭐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채권 상계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돼요. 그거 며칠 이내요? 7일 이내. 8일째 내면 안 됩니다. 8일째 내면 이랍니다. 당신이 뭐 9천 낙찰 받았어. 그러면은 9천을 다 내라 합니다. 다 내고 한 달 뒤에 받아가라. 이렇게 되면은 세입자가 9천이 돈이 없잖아요. 힘들죠? 그래서 해야 될 거는 뭐냐 하면은 상계 신청서, 채권 상계 신청서를 내야 되는데 요거를 여기나 차액 지급 신고서. 자, 요것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요거 같은 말입니다. 상계 신청서나 차액 지급 신고서를 7일 이내에 이게 중요하고요. 공매는 이게 없어요. 공매는 이게 안 됩니다. 이런 제도가 없어요. 그래서 빨리 자산관리공사는 공매에 상계 신청이 되도록 빨리 법을 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규정을 바꾸든지. 자, 그래서 상계 신청할 때는 7일 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제 그 사람한테 나중에 배당을 해줍니다. 그러면 소유자가 되기 쉽겠죠. 그러면 예로 9천에 낙찰 받아가지고 예로 9천 정도 낙찰 받아서 상계 신청해서 그러면 이제 세입자에서 이제 소유자로 바뀌는 겁니다. 그때는 알죠? 소유가 돼가지고 지가 1억 2천 팔면 2천 남는 거고 1억 5천에 팔면은 5천이 남는 거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세입자들이 지금 많습니다. 창원에는 알겠죠? 그래서 이게 시세가 막 7천 8천 되니까 그만 집주인이 전화가 안 옵니다. 모델 갚이고 그래서 그래요. 자, 또 봅니다. 어떤 분이 전화가 왔는데 사택으로 쓰고 싶습니다. 그거 전화가 왔는데 이게 기숙사 쪽으로 많이 떨어졌어요. 19에 773. 경매가 3건이나 진행 중인데 문제가 없습니까? 19에 773 보겠습니다. 그 자기가 입찰을 검토를 하겠다 해서 아마 들어갔을 것 같는데 또 유찰됐나 봅니다. 수안보에 충주 수안보에 이런 143평의 건물이 500평입니다. 상당히 크다 그죠? 한번 봅니다. 10몇 억짜리네요. 여기에 이런 건물이 있는데 이제 조금 노후화는 된 것 같아요. 노후화돼 가지고 이런 건물이 막 여기 이게 뭔 색깔입니까 이거? 이게 무슨 색깔이죠? 네? 이게 뭔 색깔입니까? 지금 요 건물 이죠? 요 건물 갔는데 주차 금지 해놨 뭐 이게 안에 뭐 이래 있네. 그죠? 여기 있는데 그럼 이게 공장에 종업원 기숙사 쓰면 되겠죠? 좀 수리해가지고 썼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왔는데 엊그제 제가 전화 왔을 때는 자 봅니다. 12억짜리가 4억 5천에 불어가 3억 9천 5백에 미납 또
또 미납이 돼가지고 또 움직였다 그죠? 많이 떨었다 그죠? 그랬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지금 보기에는 땅도 있고 건물도 있네요. 건물도 보기에는 95년도 지은 거네. 한 25년 지난 건물이네요. 자, 이래 있는데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 같는데 유치권 이야기 나옵니다. 유치권이 나왔어요. 유치권. 외벽 인테리어 공사라고 2억 4천만을 받지 못해서 유치권을 하고 있다. 자, 요거는 제 현황 조사서. 처음 갔을 때는 퍼뜩 가니까 없더라 이 말입니다. 없더라 해서 그냥 자, 우리 유치권 신고들은 뭐 본다 했죠? 제가 뭐 본다 했죠? 현황 조사서. 그럼 여기에 그 사람이 이름이 자, 채무자, 소유자, 점유죠. 또 이건 또 뭐야? 임차인이 점유. 임차인 누구? 권성기라는 사람이 월세 280을 주고 임진국이라는 사람이 전입이 되어 있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주소만 전입되어 있다 해가지고 뭐 별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아까 유치권 누구죠? 아까 유치권은 누가 유치권을 해? 미스터 한이다 그죠? 한상덕은 그죠? 자, 그래서 이게 아마 이 미스터 한이 자꾸 이야기했는가 봐. 왜 니 조사를 할 때 똑바로 보고 안 하고 조사서를 만들었노? 다시 좀 해라 해가지고 아마 이거 현황 조사서를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유치권이 조금 이게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만 해결하면은 이제 두 번째 갔을 때는 있다 이 말이죠, 그죠? 그죠? 이래 되면은 조금 이제 싸움할 소지가 있습니다. 유치권을 좀 알아보셔야 되겠고 금액상으로 많이 떨어졌어요, 그죠? 많이 떨어졌다. 자,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경매가 3개인데, 자, 경매가 뭡니까? 경매가 3건이나 있대요. 3건. 물어보는 게 요겁니다. 원장님, 여기에 경매가 강제 경매가 있고, 또 임의 경매가 있고, 임의 경매가 또 있고, 이게 문제가 있느냐 말입니다. 문제 있습니까? 문제 없습니까? 전혀 문제 없는 거죠. 문제 없는 겁니다. 강제 경매는 그냥 삼성 카드 안 내갖고 이게 이제 경매를 넣어준 거고, 그러면은 이게 이제 떨어지면은 경매가 진행 안 돼요. 그럼 10개월 가다가 떨어지면은 경매가 또 취하대표면 뭐 됩니까? 취소대표면 또 처음부터 은행에서 또 국민에서 또 경매 넣어야 되죠. 그러면 자꾸 딜레이 되니까 연기가 되니까 아마 중복 경매 넣어줍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아무 문제 없어요. 자, 법원 가보면요. 법원 바로 가기를 가면은 이걸 우리가 중복 경매. 자, 여기 해당 사건에 가면은 자, 이거 나오네요. 원 사건 번호 요건데 이렇게 해서 국민회에서 중복 넣어주는 거는 끝까지 끌고 가겠다 이런 겁니다. 진행하겠다. 별 문제는 없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럼 여러분 경매 쓸 때는 요 부분은 쓰면 안 됩니다. 절대. 요거를 써야 돼. 기입찰표. 그죠? 요거 써가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 없다 3개 있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다 보면 됩니다. 자, 그다음 봅니다.